CNN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엠니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CNN 컨볼루전 뉴럴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모델을 돌려봤습니다. 컨볼루전 뉴럴 네트워크 모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정보를 피처를 추출하는 레이어들이 있고요. 컨볼루전 레이어와 풀링 레이어 이렇게 섞어서 쓰게 됩니다. 그리고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라고 해서 덴스 레이어와 그리고 드롭 아웃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컨볼루전 레이어 같은 경우는 특징을 추출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인풋 이미지에서 특징들을 추출하게 됩니다. 자, 2 곱하기 2를 추출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옆칸으로 갈 수도 있고 옆 칸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설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리고 플링 레이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맥스 플링을 썼는데 에버리지 플링도 있습니다. 중요한 정보만 남기고 맥스 플링 같은 경우는 이 중에서 가장 큰 숫자만 정보를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배로 줄어들게 되는, 나누기 거의 4 곱하기 4인데 2 곱하기 2로 줄어드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드롭아웃 레이어, 과적합을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위한 레이어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컨볼루전 레이어, 맥스 플링 레이어, 컨볼루전 레이어, 맥스 플링 레이어와 그리고 피처 추출하는 것과 덴스 레이어, 드롭아웃 쓰진 않았고요. 튜토리얼에서는 없어서 드롭아웃 쓰진 않고 덴스 레이어까지 썼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용했던 예제를 불러왔습니다. 컨볼루전 뉴럴 네트워크 예제인데요. 이 시간에 사용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리쉐입을 썼습니다. 리쉐입을 썼는데 마지막에 왜 이를 붙였을까? 라고 의문을 가지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저도 의문을 가지고 찾아보니까요. 이미지가 흑백일 때 한 개 채널이다,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1로 리쉐입을 시켰고요. 만약에 이 이미지가 RGB 값이다, 이미지다, 그러면은 3개 채널로 두더라고요. 그래서 레드, 그린, 블루 이렇게 3개 채널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쉐입 하기 전에는 그냥 트레인 이미지 인덱스 값 적으면 바로 이미지를 그릴 수 있었는데요. 리쉐입 한 이후에 혹시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은 리쉐입을 다시 시켜줘야 돼요. 2차원으로. 저희가 마지막에 채널 1을 붙였기 때문에 채널 1을 떼고 다시 28,28로 시켜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우리가 정규화를 시켰기 때문에 원래는 0에서 255까지였는데 정규화 시키고 나니까 0에서 1로 정규화가 되어 있는 것을, 노멀라이제이션을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레이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했습니다. 피처를 추출하는 그런 레이어와 그리고 이제 클래시파이어 하는 레이어,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컨볼루전 레이어는 필터를 통해서 자동으로 추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컨볼루전 레이어를 쓰는 방법은 이 텐서플로어 다큐멘테이션에 들어가 보시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쓸 것은 이 하나, 둘, 셋, 네 가지를 자주 쓰고 있습니다. 커널 사이즈, 필터 사이즈라고도 부르는데요. 3,3, 그리고 2,2를 불러온 다음에 어디로 갈지, 몇 칸 넘어갈지에 대한 설정입니다. 이 스트라이드를 설정하게 되면 2,2다 그러면은 2칸을 건너가게 되고요. 만약 1,1이다 그러면 1칸을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패딩 같은 경우는 주변에 빈값을 넣을지 말지를 설정하는 겁니다. 이 밸리드를 설정하게 되면은 빈값을 사용을 안 하는 거고요. 이 same이라고 적게 되면은 빈값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빈값은 이 주변에 0,0,0,0,0,0,0,0을 넣게 되면은 제로 패딩이라고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넣느냐 마느냐 이제 그런 설정들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필터 개수, 너무 많을 경우에는 사실 학습 속도가 굉장히 느려질 수도 있고 과적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이 CNN의 아키텍처, 유명한 아키텍처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아직 설명은 안 드렸는데, 일단 여러 가지 아키텍처 중에서 VGG 같은 경우는 필터 수를 2배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2배씩 늘려가고 있는데, 우리 지난번에 예제도 필터를 2배로 늘렸었네요. 보통 16개로 시작했으면은 16, 32, 64 그런 식으로
늘리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쓴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플링 레이어가 있습니다. 플링 레이어는 아까 맥스 플링 썼던 우리가 맥스 플링 외에도 에버리지 플링이 있고요. 여기도 뭐 다큐멘테이션 들어가면은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위와 동일합니다. 한 스텝 이동할 때 어느 크기로 이동할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플링 사이즈 이 부분입니다. 사이즈. 그래서 사이즈를 몇으로 가져갈지. 맥스 플링 같은 경우는 행렬 안에서 최대값만 남기게 되는 겁니다. 댄스 레이어는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유닛 사이즈 적고 액티베이션 적으면 됩니다. 댄스 레이어 같은 경우는 64를 적었었고요. 그리고 액티베이션은 렐루를 적다가 마지막에는 10개 구분을 해야 돼서 소프트 맥스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드롭아웃. 이 부분은 오버피팅을 막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무작위로 뉴런 집합을 이렇게 연결된 부분을 제거하는 건데, 그리고 우리가 설정할 부분은 이 드롭아웃에서 비율입니다. 어느 정도로 제거할 건가. 드롭아웃 레이어까지 우리가 좀 더 알아봤고요. 추가적으로 CNN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NN 아키텍처 이미지넷이라는 유명한 대회가 있습니다. 2010년에 시작을 해서 이렇게 2015년까지 오면서 오차율은 굉장히 낮아졌고요. 레이어 수는 굉장히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왔던 아키텍처 중에서 유명한 아키텍처가 알렉스넷이 있고요. VGG가 있고 구글넷이 있고 레스넷이 있습니다. CNN을 설명할 때 이런 용어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이 부분을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렉스넷 같은 경우는 224 곱하기 224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컨볼루션 레이어와 맥스 플링 레이어를 통해서 필터를 통해서 3 곱하기 3 뭐 이런 필터를 통해 가지고 모델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FC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는 우리 플리 커넥티드 댄스 레이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소프트 맥스로 끝이 납니다. 자, 이 대회에서 렐루를 처음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렐루가 스탠다드로 거의 쓰고 있는데요. 렐루를 처음 썼다라는 거. 그리고 이때는 뭐 GPU가 메모리 용량이 작아가지고 이 두 개로 나눠서 작업을 했다는 거. 그리고 정교화와 이미지 데이터를 크롭하고 플립하고 색깔을 변환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했다는 거고요. 일단 알렉스넷이라는 게 있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로는 VGG라는 게 있습니다. 이 VGG는 버전이 여러 가지더라고요. 보니까 11이 있고 레이어 수에 따라서 여러 가지인데 지금 우리가 흔히 쓸 수 있는 빈번하게 쓰는 거는 16과 19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수에 따라서 이 숫자가 뒤에 적힌다. VGG 16이라고 적혔다. 그럼 레이어가 16개짜리고요. VGG 19라고 적혔다. 그러면 19개짜리로 보시면 됩니다. 앞서 봤던 VGG 16과 19 중에서 16인데요. 보시면 필터가 64, 128, 256, 512, 512까지 이렇게 두 배로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도 컨볼루션 레이어와 렐루, 그리고 맥스 플링 레이어, 그리고 FC 플리 커넥티드 된 댄스 레이어를 썼습니다. 여기서 특징은 3x3 작은 필터를 써서 VGG 16을 만들었다라는 거 간단하게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구글렛이 있습니다. 구글렛 같은 경우 굉장히 좀 복잡해 보입니다. 복잡해 보이는데 여기서의 특징은 인셉션 모듈이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이런 형태의 모듈입니다. 1x1 컨볼루션, 3x3 컨볼루션, 5x5 컨볼루션, 그 다음에 3x3 맥스 플링. 자, 이 형태인데 이게 인셉션 모델 기초적인 모델이고요. 실제로 썼던 모델은 이 모델은 아니고 이런 모델입니다. 인셉션 모듈 중에서 이 1x1을 통해 가지고 처음에 3x3 컨볼루션 가기 전에 이 파라미터 수를 굉장히 감소를 시켜줬습니다. 파라미터 수가 굉장히 늘어나게 되면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게 되고 연산수도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1x1을 써서 파라미터 수를 감소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3x3, 5x5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구글렛도 마찬가지로 한 가지가 아닙니다. 구글렛 인셉션 모듈 V1이 있고요. V2가 있고 V3가 있고 V4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구글렛 처음에 인셉션 V1이 있고 V2가 안 보이네요. V3, V4 이런 식으로 있고 우리가 아까 배웠던 VGG 16이 있고 19가 있습니다. 자, 알렉스넷은 저 밑에 있네요. 지금은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건 레스넷입니다. 레스넷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가지가 아니네요. 18이 있고 34가 있고 101이 있고 152가 있습니다. 레스넷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최대 512 레이어까지 쌓았고요. 레이어를 쌓으면 쌓을수록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모델 성능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나빠집니다. 이거는 오버피팅과는 조금 다른데요. 디그레데이션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모델이 깊어지면은 얕은 성능 모델보다 성능이 나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 레슨에서 썼던 게 스킵 커넥션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숏컷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정방향 외에 이렇게 바로 가는 길을 하나 더 만들어서 모델을 만든 겁니다. 좀 신기한 거는 이게 수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직관에 의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뼈대는 VGG19를 뼈대로 해서 만들었고요. 이거는 레슨넷 34입니다. 이렇게 숏컷을 계속 준 거죠. 자, 그럼 어떻게 쓰느냐? 텐서플로우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VGG16, VGG19. 우리 뭐 아까 그런 것들을 배웠는데 이렇게 불러오면 쉽게 쓸 수가 있습니다. 아까 VGG16 모델을 레이어를 하나하나 쌓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번에 불러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밑에 FC만 붙여주면 되겠죠. 댄스 레이어나 붙여주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소프트 맥스로 네 가지를 구분할 거다. 그러면은 댄스 레이어 4랑 액티베이션, 소프트 맥스를 붙여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이제 주의할 점은 인풋 쉐입은 맞춰줘야 되겠죠. 224 곱하기 224로 맞춰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쓸 수 있도록 텐서플로우에서 모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풋 사이즈만 맞춰서 쉽게 쓸 수가 있고요. 레스넷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스넷 50을 임포트해서 바로 레스넷 50 레이어를 쌓아서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배운 VGG나 레스넷이나 아니면 구글넷이나 이런 부분들이 캐글에서 잘 쓸까, 지금 상위권에서 이런 아키텍처들을 잘 쓸까를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회 중에서 이미지 대회입니다. 이미지 대회를 찾아 들어가서 투표를 많이 받은 노트북의 이름을 한번 봤는데요. 보니까 레스넷이나 뭐 VGG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에피션트넷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아, 이 부분이 인기가 있구나를 좀 알게 되었습니다. 에피션트넷은 또 뭐지? 지금 보니까 에피션트넷도 B7이 있고 B4가 있고 여러 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B0에서 B7까지 이렇게 있고요. 어큐러시가 거의 80이 넘어가게 되고 파라미터도 크게 증가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에피션트 넷은 어떤 거냐면요. 베이스라인에서 우리가 흔히 모델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위드스를 늘리거나 아니면 뎁스를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레졸루션 해상도를 좋게 만듭니다. 필터 수를 늘리거나 레이어 수를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해상도를 좋게 만드는데 이 세 가지를 적절하게 섞어서 만든 부분이 에피션트 넷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에피션트 넷은 0에서 7까지 이렇게 종류가 많더라고요. 그 에피션트 넷을 우리가 이미지 대회에서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